안녕하세요. 당신의 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고통스러운 애정 결핍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이 텅 비어있고 이걸 누가 채워줬으면 좋겠죠. 친구든 이성이든 잠깐은 그걸 채워주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사람도 감당 못하고 떠나가요. 그러고 나면 나 자신을 탓하게 되죠. 그때 그렇게 연락하지 말고 그냥 잘걸, 집착하지 말걸, 화내지 말걸. 그리고 나서 다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애처럼 굴지 말자. 나 어른이야. 더 성숙해지자. 근데 그게 잘 되나요? 또 누군가에게 기대하게 되죠. 끊임없이 기대하고 실망하고 자책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기대하게 되는 이 반복.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이고 이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애정 결핍을 가진 분들이 느끼시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항상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바꿔 말하면 혼자 있는 게 편안한 게 아니라 불안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싫어하죠. 집에 만약에 혼자 살면 집에 들어가면 바로 TV나 유튜브를 켜놔요. 항상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혼자 집에 있는 그 조용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약속 없이 주말에 집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누구라도 만나야 돼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얘기하거나 옆에 있을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상대가 나만 좋아하길 바라요.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앤데 얘한테 친한 사람이 또 생기면 머리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이 뭐 한 명만 친구 사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얘한테 배신감을 느껴요. 그리고 얘랑 인연을 끊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 말고 다른 친구 있으면서 왜 나랑 친구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져요. A님은 더 심하죠. 남자친구가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서 밤에 연락이 안 되면 잠을 못 자요. 그 자리에 여자도 없는 걸 알고 뭐 바람 피거나 뭐 사고가 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냥 나한테 연락을 못 할 만큼 친구들이랑 재밌게 논다는 게 질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얘기도 못하면서 끙끙대죠. 어떻게 얘기해요? 너무 유치한데.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것 같은 무한한 사랑을 바라요. 머리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죠. 근데 그걸 원하는 마음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뭘 해도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헤어지자고 해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웬만하면 다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나를 못 맞춰줄 때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 정도도 배려 못해줘? 라는 생각을 해요. 어디 있든 내가 필요하면 와줬으면 좋겠어요. 와서 뭘 꼭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어디 있든 와줄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확인하게 돼요. 사랑한다는 말도 계속 듣고 싶어요.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것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게 너무 두려워요. 버림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투나 표정 같은 게 조금만 달라져도 신경 쓰이고 불안해요. 마음이 식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또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가 피곤해한다는 걸 아니까. 그걸 꾹꾹 참다가 다른 데서 터져버려요. 상대가 조금만 잘못하거나 서운하게 해도 거기에 퍼부어 버리게 돼요. 작은 일인데도 화를 퍼부어 버려서 상대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도 화가 너무 나서 꼭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게 돼요. 진짜 헤어질 마음은 없는데도요. 상대방이 너 진짜 진심이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래도 나 진심이야 라고 해버려요.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서요. 헤어지고 나면 공허감이 너무 심해요. 남들의 최소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며칠씩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할 때도 많아요. 낮에 멀쩡한 것 같이 돌아다니다가도 밤 되면 몇 시간씩 울다가 자요.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너무 괴로워요. 이런 상황을 만든 나한테 화가 나고 계속 내 잘못을 곱씹어요. 나 없이 혼자 잘 지내거나 다른 사람 만나는 상대방의 모습도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화가 나요. 힘들어서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거나 전화해서 하소연하는데 너무 계속 얘기해서 친구들도 지쳐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말할 때도 없이 혼자 끙끙 앓아요. 그러다 보면 뭐에 미친 듯이 중독되기도 해요. 카드 빚이 있는데도 계속 사요. 계속 먹거나 먹고 토하기도 해요. 하루 종일 유튜브나 넷플릭스 볼 때도 많아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인생을 놔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지쳐요. 평생 반복될 것 같아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냥 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해요.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애정 결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표면적인 마음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그냥 편안하게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싶어, 너무 사랑받고 싶어, 사랑 달란 말이야, 사랑 내놔, 이런 식으로 절박하게 느껴져요. 보통은 이 표면 마음만 보죠. 하지만 이 표면 마음은
본질적인 마음이 아니라 본질적인 어떤 마음에 대한 반응으로 생긴 마음입니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여러 겹,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가장 위층의 표면적인 마음만 보면서 살죠. 상대방 마음도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볼 때도 그래요. 그런데 그 아래의 본질적인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는 게 심리치료 작업이고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릴 때 시험 공부할 때 이런 말 있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는 벽만 쳐다보고 있어도 재밌다. 평소에 하지도 않던 집 청소하고요. 그렇게 관심 있지도 않았던 양자역학 영상, 블랙홀 영상 이런 거 몇 시간씩 보고 표면 마음은 뭐예요? 갑자기 청소하고 싶다, 영상 보고 싶다 이런 거지만 본질 마음은 뭘까요? 시험 공부라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심리치료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시험을 망친 나라는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미래 이미지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더 들여다보면 뭘까요? 시험을 망쳐서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 느끼는 수치심, 이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미루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이 표면 마음은 수치심이라는 본질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마음의 층이라는 게 조금 이해되시죠? 그럼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의 본질 마음은 뭘까요? 어떤 마음이 있길래 그토록 절박하게 사랑을 갈구해야 할까요? 본질적인 마음은 바로 나는 절대 사랑받을 수 없어 라는 확신,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는 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갈구하게 되는 거죠. 잠깐이라도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사랑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남자한테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 절박함 이해하시죠? 이거 아니면 나는 끝이야, 죽음이야.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는 존재의 소멸과 같은 의미예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그렇고요. 애정 결핍, 애착의 문제는 태어나서 초기 3년, 길면 6년 안에 형성이 된다고 대부분의 발달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때의 아이들은 사랑받지 못하면, 누가 나를 조건 없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존이 위협받는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 그 상황에서 겪는 공포를 뭐라고 하죠? 트라우마라고 해요. 그냥 조금 무섭다, 조금 힘들다, 근데 견딜만 해. 이건 트라우마로 남지 않아요. 내가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존재가 무너지는 경험, 그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애정 결핍을 가진 분들은 애착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했다면 누군가가 사랑을 주면 그게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애정 결핍을 가진 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아무리 누군가가 사랑을 주더라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 나를 여기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애정 결핍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그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먼저는 하죠. 친구를 만나서, 연인을 만나서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해요. 하지만 나를 그렇게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이 애초에 안 준 거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받아내보겠다고요? 그것도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애가 아니잖아요. 친구, 연인, 부모님, 정신분석에서는 외부 대상이라고 해요.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할 때 정말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 채워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완전한 사랑, 어린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주는 것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외부 대상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사랑을 찾아다닌다면 항상 목마를 거예요. 애정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사랑받기 위해서 외부 대상들을 찾아 바깥을 바라봤던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야 돼요. 바깥을 바라봤던 시선을 나의 내면으로. 이거부터가 애정 결핍이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는 거. 힘든 마음을 주변에 표현은 많이 해봤겠죠. 혼자 울어보기도 했을 거고요. 힘든 마음에 빠지는 건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건 아마 평생 못 해봤을 수도 있어요. 힘든 마음에 내가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보는 나와 그 마음 사이에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라보는 것까지 했죠.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 다음엔 느껴봐야 돼요.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에요. 애정 결핍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과 분석은 많이 해봤을 거예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나? 그래도 엄마 아빠 다 있었고 그리 따뜻하진 않았지만 학대받거나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나 왜 그럴까? 타고나기를 나약하게 타고난 건가? 유튜브 좀 더 찾아볼까? 이런 내면의 대화들, 이것들은 생각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내면을 치유하는 것은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생각의 스위치를 잠깐 꺼야 돼요. 그리고 감정과 느낌들을 살펴보고 받아들여야 되죠. 내면 문제가 있는데 감정은 느끼지 않고 생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해결되는 병인데 영양제만 먹고 있는 거죠. 영양제가 조금은 도움이 돼요. 하지만 정말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닌 거죠.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바라보면서 느껴보세요. 어떤 감정들이, 어떤 느낌들이 드는지 느껴지시나요? 느끼는 것까지 했다면 정말 많이 온 거예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느껴보면 몇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나를 바라봐도 아무런 느낌도 안 드는데요. 그리고 그만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애정결핍이 있고 약한 내가 밉고 싫은 마음이죠. 이런 미숙한 나를 없애고 싶은 마음. 세 번째로 그런 내가 안타깝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견디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고 셋 다 충분히 들 수 있는 마음이에요. 다만 우리가 앞에 두 가지 마음이 든다면 해야 할 작업의 단계가 하나 추가가 되는 거예요. 내면의 애정결핍의 마음을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막고 있는 내면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마음인 거죠. 왜 막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치유하려고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그걸 왜 막아버릴까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느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얘 때문에, 이 막는 애 때문에 우리가 치료 작업을 못하고 있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얘는 참 고마운 애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이 애정결핍의 이 상처, 이걸 느껴야 된다면 일상생활이 지속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일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을 잘 하도록 도와주려고 감정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잠깐 동안 우리의 감정을 마비시킬 뿐이고 완전히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언제 감정을 막아야 하고 언제 열어야 되는지 그걸 판단할 조절 능력도 없고요. 얘도 내면의 아이인 거죠. 그래서 어른인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얘를 달래줄 필요가 있어요. 막고 있는 내면의 부분, 얘한테 먼저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너 덕분에 항상 슬픔에, 항상 불안에 떨지 않고 그래도 살아올 수 있었어. 고마워. 그리고 얘를 안심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어릴 때는 내가 애정결핍의 마음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어른이라서 이 마음을 잘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너가 조금 긴장을 풀고 애정결핍의 마음을 만나도록 허락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괜찮다고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불안하다, 허락을 할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조금 더 이 부분과 작업을 하면서 정말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게끔,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애정결핍 마음에 대해서 궁금하고 안쓰럽고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두 번째로 비난과 책망의 마음이 들 수 있다고 했죠. 내면에 상처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들 이 마음이 함께 있어요. 아주 엄격한 선생님처럼 상처받은 마음을 관리하는 부분이죠. 너 왜 그래? 이해가 안 된다. 네가 애니? 이런 말들을 해요. 이 관리자 마음을 만날 때도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계속 내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자존감이 그렇게 낮나 보다. 계속 나를 비난하고만 있네. 그런데 이 관리자 마음을 만날 때도 이 마음을 비난을 해서는 안 되고요. 관리자 마음을 이해하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돼요. 너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너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어서 고맙다. 그런데 상처받은 마음이 계속 존재하지 않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것처럼 안전한 공간에서 너가 잠시 긴장을 풀어주고 공간을 열어줘야 그 마음을 만날 수 있어. 그렇게 허락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허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불안해서 허락을 못 하는지 물어보고 그 마음을 충분히 더 알아주고 받아들여주는 작업을 조금 더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게 충분히 된다면 이 불안해하는 관리자 마음을 충분히 그 마음을 받아들여주고 위로하고 이해해준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로의 마음이 들었거나 차단하는 부분과 관리하는 부분을 만나서 허락을 구하는 작업을 잘 했다면 드디어 상처받은 마음을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애정결핍의 마음을 바라보면 안타깝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어떤 것들이 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궁금해하는 호기심도 생길 거고요. 이게 바로 위로와 공감의 마음인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위로라는 건 야,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아, 힘내, 이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든 남에게 하든 위로라는 건 정말 진짜 어떤 마음인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무시하고 다 잘 될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느꼈구나, 이거죠. 많은 말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함께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앉아 있으면서 온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치료의 과정이에요.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한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그 마음이 내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그 진짜 마음을 같이 들여다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오면 애정결핍의 마음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동생한테 차별받았던 이야기 할 수도 있고요.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롭고 차갑게 느꼈던 순간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배척받았던 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당신의 마음의 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충분히 하고 나면 상처받은 마음, 애정결핍의 마음이 힘을 차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약속을 하나 해야 돼요. 네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온다고. 또 와서 오늘 했던 것처럼 너를 위로해 줄 거라고,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안아주고 이별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어떠세요? 혹시 따라해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제가 드린 이 치유 작업을 따라해서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당장 하기가 어렵다면 내면 작업이란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아시고 나중에 심리치료를 받을 때 더 준비된 마음으로 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내면이 단단해지는데 저희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여러분에게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